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환율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환율이 더 오를 건가, 앞으로 내릴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환율이 제일 낮았던 때가 1월 13일이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 환율이 1157원이었어요. 그러다가 3월 19일에는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이제 122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달러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여기에다 한 20원 정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폭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큰 거죠. 1160원대에서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대로 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은 원화로 얘기하면 얼마죠? 한 1조 2천억쯤 되겠네요. 그런데 환율이 10원만 변동해도 100억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100억 원의 순이익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환율이 10원만 변동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환율이 정말 중요한 변수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환율이 얼마나 될 거냐,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정직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환율이 5월 달에 10월 달에 연말에 얼마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intellectual honesty, 지적인 정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기반으로 정직하게 설명드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너무나 많은 거를 경제학자가 다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너무나 많은 변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가 나와서 5월 달에 환율이 이렇게 될 거다, 얼마가 될 거다, 연말에 얼마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믿지 마세요. 그거는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 5월 달에 환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고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극히 우연에 불과합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은 경제의 모든 현상은 미래가 운명이 결정돼 있지 않아요. 내일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새롭게 변하고 모레, 내일, 달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학자, 전문가인데 환율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큰 방향에서 환율이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움직이니까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그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달러의 가치예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내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로 왜 올라갑니까? 경제 현상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이 돼요.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 수요가 많아지느냐?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월,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 불확실성이 널리 확산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을 갖고 싶어요. 근데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하나가 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면은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국제 통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요즘에는 중국의 위안화도 국제 통화의 기능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달러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거는 각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해서 달러가 예나보다 또는 유로화보다 더 안정적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 경제, 미국 경제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미국 경제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유럽 경제보다는 또 낫습니다. 일본도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더더욱 불확실하고요. 이런 여러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국제 통화 중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달러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요가 많으면은 어때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환율이 내려가겠죠? 달러의 공급을 생각해 보자고요. 달러의 공급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또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잖아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고 또 해외여행 수입이 해외여행에서 우리가 지출한 것보다 많고 이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집니다. 또 자본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은 그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살 테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면은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다면은 달러로 가져갈 테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많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FRB가 왜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신용 경색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중앙은행이 원화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건 뭡니까? 기업들이 자금 경색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그렇게 원화를 많이 공급해도 각 기업으로 가면은 돈이 없다고, 현금이 없다고 야단이잖아요.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많이 공급하는 것은 미국 기업, 미국 시장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해외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당장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환율의 방향을 약간이라도 여러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지속된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고 더 확산된다. 또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또 최근에 IMF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뭐 80개 가까이 된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각국이 어려운 거예요. 구제금융 신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를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환율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흑자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어요.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가 600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 이거는 2012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예요. 600억 달러가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수출 또는 뭐 여행, 관광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나라로 순수하게 600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뉴스인데 자본시장에서는 요즘 여러분 주식 갖고 계세요?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난 3월 5일 이후에 오늘이 4월 6일인데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서 무려 13조 원 이상을 손매도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거를 매도해서 달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달러가 국내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달러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외환보유고가 한 3월 말에 4,002억 달러 됐는데 한 달 동안에 9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안정화라는 얘기는 환율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급속하게 뛰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9번째로 4,002억 달러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 사이에 90억 달러가 감소했죠. 어떤 분들은 4천억 달러도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무려 3조 1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 스위스, 러시아 등의 순서로 나가서 우리는 9번째예요. 그럼 외환보유고로도 혹시 모자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미국과 통화 수합을 했죠.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수합은 뭐예요? 서로 교환하는 거,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원화를 미국의 FRB에 예치하고 달러로 가져오는 거예요. 6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했는데, 그만큼 달러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여력이 늘어난 것이죠. 이미 이 중에서 44억 달러를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자, 왜 경제학자가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공급 측면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거, 수요 측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이게 너무나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 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율이 내려가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 우리 경제가 아주 건실해져서 경상수지 흑자도 대폭 드러나고, 자본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서 달러의 공급이 한국에 많이 돼야만 달러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경제학자들은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 뭐 주식, 채권 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통화를 다양화하시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몇 % 이상 달러 표시로 된 예금이나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